비행기 기체 위에 자동차 타이어가 가득 올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대체 왜 비행기 위에 자동차 타이어를 잔뜩 올려놓은 걸까?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커다란 군함을 향해 접근합니다. 잠시 뒤 군함에서 커다란 화염이 솟구치더니 머지않아 군함의 또 다른 방향에서도 잇따라 폭발이 일어납니다. 드론이 이렇게 무한대로 확장을 하면서 당연히 이에 맞서는 방어 체계에 대한 요구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러시아 전차 부대를 보면서 모든 무기 체계에 이 드론을 방어하는 체계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각성이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드론을 어떻게 잡을 거냐. 처음에는 뭐 새 잡듯이 새 잡을 때 쓰는 산탄총 같은 거 이런 거를 잘 보급을 해가지고 그걸로 정말 새 잡듯이 공격을 해서 잡아보자. 뭐 이런 생각도 나왔었고요. 거기 이제 조금 더 추가된 거는 뭐 스마트 슈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준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출력을 해가지고 잡아주는 그런 장치를 붙인 다음에 조준을 해가지고 산탄총 같은 걸로 쏴서 드론을 떨어뜨린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물 같은 거를 공중에 어떻게 뿌려볼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나왔었던 적이 있고, 조금 더 지능적으로는 어차피 드론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조종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전파를 교란시킬 수 있는 재민 기술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적의 조종을 방해한다거나 해킹을 해가지고 적의 드론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볼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적이 드론으로 공격하면 우리도 드론을 보내가지고 드론 대 드론으로 제압을 해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좀 기사에서 많이 언급이 된 것이 지난 7월 11일에 세계 최초로 이 레이저 대공 무기를 이용을 해서 소형 드론이 공격을 해오면 그것을 맞춰가지고 떨어뜨리겠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뭐 만화에서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다양한 기술들이 드론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막기 위해서 시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드론 체계는 소프트킬과 하드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킬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 RF 전파를 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영역 내의 드론은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드킬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들어오는 드론에 대해서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하드킬, 소프트킬은 소위 말하는 소형급들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대형급, 스텔스 이런 것들은 대공방위 체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스텔스는 현존하는 레이더망으로는 아직은 탐지가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지나면 이제 드론이 정말 아까 작가님 얘기하셨던 1인 1드론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사생활 침해가 당할 수도 있고요. 이게 악용이 될 수도 있어 또. 그러면 1인 1 안티 드론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누가 정말 농담으로도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드론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진짜 드론 하나씩 있어서 악의를 품고 나중에 진짜 어떤 건물에 갔다가 내가 그냥 충돌시킬 수도 있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티 드론에 대한 요즘에 뭐 안티 건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요. 이런 쪽의 산업들과 기술들은 앞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나중에 미래가 되면 약 교통 경찰이 있는 것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경찰 같은 게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다 안티 드론 건을 차고 다니면서 그렇죠? 드론들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를 것 같아요. 드론 건 딱 쏘면 딱지가 빡 날아가지고 그렇죠. 붙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무력화시킬 겁니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안티드론 작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국내에서 드론과 대드론 방어 체계를 함께 개발 생산하는 기업은 LIG 넥슨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 대드론 체계가 몰랐습니다. 예전에 춘추전국 시대의 고사를 보면 그 모순이라는 고사가 나왔던 배경이 어떤 상인이 이 창은 절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는 창이다.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다. 두 개를 동시에 판매하려고 했던 상인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창과 방패가 거의 무한루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대드론 체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적의 드론이 날아오는지를 탐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자산은 기본적으로 국지방공 레이더, 그리고 지상에서 특정 지역에서는 아주 소형의 A사 레이더 같은 걸로 적의 드론을 날아오는 걸 일단 탐지를 먼저 하고 나면 3km 이내에 오게 되면 EOIR 카메라로 무력화해야 될 드론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게 두어야 될 드론인지 정확히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식의 하드킬, 소프트킬 방식으로 드론을 무력화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상황에 맞게끔 소프트킬도 쓰고 하드킬도 쓰고 다양한 방식으로 무력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10년대 중반경에 우리나라에 뭐 드론 정찰기가 침입했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술렁술렁 했을 때 그때 제가 언론 보도에서 봤던 게 언뜻 기억나기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다들 막 감시하고 있을 때 새들이 날아오는 거를 드론으로 착각해가지고 한 번 막 비상 걸렸다가 새였다 뭐 이런 거 몇 번 있었던 거 기억나거든요. 큰 항공기는 당연히 구분이 됩니다. 잘 구분이 되고 이제 작은 드론들을 잡았을 때 그게 새인지 드론인지 또는 군집 드론인지 이런 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죠?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기술이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AI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걸로 스스로 학습된 결과를 통해서 이 물체가 드론인지 새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좀 첨언을 하면 제가 이번에 유로사토리 갔다 왔잖아요. 레이더에다가 AI 소프트웨어를 입히면 얘가 이제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AI가 없는 레이더가 딱 나와요. 그럼 거기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새부터 다 들어가 있어. 근데 AI를 입혀서 학습시킨 레이더에는 아예 새나 이런 게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정말 내 필요한 정보만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딱 비교해 놓고 많은 회사들이 전시를 하는데 야, 이것도 이번에 AI 없으면 안 되겠네 앞으로라는 생각 들 정도로 아까 우리 송 팀장 말씀하신 게 딱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무인기하고 대드론 체계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하나는 공격하는 쪽, 하나는 방어하는 쪽, 창과 방패의 끝없는 싸움인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좀 더 위에 있는 느낌인가요? 어떤 게 더 좀 개발이 더 쉽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발자가 아니어서 둘 다 어렵습니다. 네, 둘 다 어려운데 실질적으로는 드론 자체를 개발하는 게 업무적으로는 더 수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드론이? 예, 드론 자체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대드론 방어 체계는 또 부가적인 분석과 또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작은 드론 하셔서 저런 얘기 하시죠. 지금 말씀드린 건 중소형급 이하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중소형급은 3,000곳 이상 중소형급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는 그냥 만들어냅니다. 쉽게 이제 제작을 하고 판매도 하고 하시는데 중형급 이상이 올라가면 인증받기도 쉽지 않고 거의 유인기 수준으로 지금 개발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증 체계가 무인기에 맞게 좀 바뀔 필요도 있겠군요. 최근에 많이 완화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인기도 비행기입니다. 중형급 이상 무인기는 되게 이제 소형급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쉽게 보세요. 뭐 심지어 넥슨도 지금 이제 진입을 하셨는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